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해독의 마지유입니다. 네, 저희가 전 방송에서 이제 우리나라 수입사 그 찬란에서 이제 좋아요도 해주시고 리포스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저희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제 그 리뷰 영상도 제가 이제 그렇게 또 X에 올렸더니 그것도 또 좋아요랑 리포스트를 해주셔가지고 참 이 찬란 회사에서 굉장히 몬테크리스토에 공을 들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, 뭐 저희도 개인적으로 좋게 봤기 때문에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. 이게 의외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이 영화 때문에 좀 밀린 감이 있다 보니 네, 오랜만에 좀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그래도 좀 흥행이라 할 만한 지금 성적을 세우고 있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가 사는 남자라는 이제 영화가 지금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게 또 확 입소문을 타면서 좀 이렇게 된 느낌이고 불과 한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2, 3주 전만 해도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여러모로 아무튼 이 기세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그래서 그냥 관을 이제 또 이제 왕가 사는 남자가 다 그냥 차지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 애매한 감정이 드는 게 한국 영화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약간 독점적으로 한 영화가 모든 이 시기에 영화관을 다 차지하는 것도 이게 뭐 좋은 건가 약간 좀 예, 뭐 이제 항상 좀 양가적인 그건 있죠. 예. 왜냐면 조금 아까 말한 작품성으로 보면 굳이 뭐 본다 그러면 몬테크리스토 쪽이 저 같은 돈 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약간 그걸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애매했다. 어쨌든 간에 뭐 흥행이 잘 된 거는 이제 그 장항준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그 오랜 감독 인생에서 그래도 20년 만에 예, 부활하셨다. 처음으로 좀 이렇게 괜찮은 성적이 뭐 된 것은 뭐 좋은 일이고 일단 이 뭔가 제목과 그 포스터에서 풍기는 이제 인상만 봤을 때 저도 굳이 뭐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영화는 사실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래도 의외로 보니까는 또 내가 기대한 거보다는 그래도 되게 좀 일단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건 좋아가지고 이제 또 오랜만에 심파가 아닌 좀 감동이 느껴지는 한국 영화라서 저는 뭐 그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뭐 사극에서 숱하게 다뤄져 왔던 이제 소재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어쨌든 연출의 그 차이로 또 좀 이렇게 좋게 찍는 것은 또 어쨌든 감독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뭐 애초에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게 있지만 이제 한국 영화를 볼 때 좀 이제 기대를 안 하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좀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이 정도 선이라면 뭐 그냥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보다는 약간 별로긴 했는데 음, 장점이라 그러면은 이런 거요. 저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왕과 이제 평민들과의 여기서 이제 그 왕이 유배되면서 시작되는 약간 뭐 이렇게 인간적인 소통이라던가 이제 교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주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도 이제 그 뭐랄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약간 뭐 약간 그런 진부한 설정이라면 설정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랄까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신분제였었기 때문에 이런 귀족과 평민과의 심지어는 평민보다 더 아래인 거의 뭐 노비 계급하고는 사실 뭐 말도 섞지 못할 만큼의 그런 예.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타파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좋았다고 봅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란에서 느꼈던 약간 뭐 좀 그런 맞아요. 뉘앙스가 여기서 좀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기대보다 별로였다고 하는 거 작품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장항준 감독이 찍었던 라이터를 알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음, 그 작품을 제가 매우 좋아해서 몇 번씩 이제 돌려봤었었는데 이 감독님이 기본적으로 약간 그 B급 감성이란 말이시죠. 그렇죠. 예. 예. 근데 그게 현대적인 거에서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, 사극에서 약간 그리고 여기 이제 주제가 음, 주제다 보니까는 약간 그런 식의 연출 방법이 이게 약간 좀 맞는 건지 어울리는 건지 안 어울리는 건지 물론 뭐 음, 많은 분들이 그게 재밌으니까는 보셨을 텐데 저는 그게 이제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음. 모르겠더라고요.
저도 이제 마지님이 어떤 그 부분을 말씀하신 네. 건지 좀 알 것 같아가지고 저 초반에 약간 네. 나오는 그런 네. 개그들이 네. 저도 약간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마지님처럼 약간 아 이거는 좀 뭔가 이 사극 분위기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저는 그냥 뭐 약간 좀 이거 사극치고 오바 네. 같은데라고 생각 들지만 그냥 뭐 그냥 저냥 이제 그 감안하고 그냥 받아들이느냐 약간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는 차이. 이게 네. 전체적으로 볼만한 건 맞긴 맞는데 중반부는 오히려 더 처음보다 나은 것 같아. 처음에가 약간 약간 기분이 상하려고 그래. 그랬었군요. 예. 저도 이제 뭐 그걸 약간 이제 너무 사극에 안 맞는 오바로 보느냐 네, 아니면 이제 맞아요. 그걸 해악으로 보느냐 이제. 근데 이게 또 그게 조금 그랬던 게 아예 그냥 B급이라 그러면 그러겠는 끝까지 그랬으면은 아 원래 이런 기조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일 텐데 끝까지 보고 나면 딱히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.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좀 그 오버스러운 연출이 약간 좀 애매한데 싶은 지점이 있긴 있었습니다. 좀. 예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뭔가 이게 배우 빨이 있어서 그런가 이제 그치. 유해진님께서 하신 게 그래도 뭔가 그 좀 해학적으로 느껴지는. 네. 오히려 이제 저는 약간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 마지님 말씀하신 그 거슬리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두 이준혁이 나오잖아요. 투 이준혁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좀 그 멋있는 이준혁과 네. 이제 그 유해진님과 함께 약간 감초 역할을 하시는 그 이준혁님이 나오시는데. 네. 그래서 처음에 그 사냥 장면이나 이런 네. 거는 좀 뭐지 약간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좀 이랬다가 이제 그 뒤부터는 좀 그래도 이제 유해진님이 하시는 그 개그는 저는 확실히 이제 요번 영화로 인해서 왜냐면 이제 유해진님이 뭐 또 몇 년 전에 그 올빼미란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그때 그 고강렬 같은 이제 그 유해진님의 이미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이제 옛날에 항상 뭐 유해진은 뭔가 감초 조연, 뭐 개그 조연 이제 이런 걸로 딱 그치. 고정돼 있었는데 네.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해진님은 웃기지 않으시거든요, 되게 진지한 역할도 많이 하시고 뭐 최근 영화들만 봐도 뭐 야당 같은 것만 봐도 사실 되게 또 살벌한 악역을 하시면 또 네. 되게 잘 하시고 그 올빼미도 약간 그 비정한 왕 역할을 되게 잘 하셨었고 근데 여기서 또 뭔가 딱 그 이제 오랜만에 유해진님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개그가 해악 톤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래서 참 어쨌든 이제 유해진님은 점점 이제 깊이 있는 배우가 돼 가시는 것 같다. 맞아요. 그 그리고 그 생각을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유해진님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으면 엄청나게 이상했었을 것 같아요. 예. 유해진님이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소화하셨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유해진이니까 나는 그 사실 초반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개그도 내가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맞아요. 애지간한 다른 배우가 그 막 초반에 막 그런 개그 쳤으면 나는 약간 좀 눈살을 찌푸렸을 느낌이라서 솔직히. 근데 장항준 감독이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영화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대표작을 라이터를 켜라를 약간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. 거기서도 그것도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이 배우들의 연기와 이제 소소한 개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 라이터를 켜라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저는 캐스팅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배우들이 이 역할을 다른 배우가 했으면 좀 이상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배우들의 열연과 더불어 가지고 이게 뭐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도 상당한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정도의 히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또 배역들의 이미지나 이런 거는 다 잘 맞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뭐 지금 이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단종 역을 또 맡은 그 이제 박지훈 배우가 또 막 라이징 스타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을 그 전에 이제 드라마 중에 약한 영웅이라고 약한 해요. 영웅 예. 그래서 거기서 봤었던 그 싸움은 되게 못하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 상황과 주변의 지형주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선제를 잡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그 내면은 강인하지만 그 서글픈 눈망울이 있단 말이죠. 네. 근데 여기서도 왕의 그런 그 표정 연기, 그 눈빛 연기가 너무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어떤 각도로 볼 때는 강동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중견 배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사이에 껴서 조금이라도 이게 좀 이 힘이 딸리면은 그럴 수 있죠. 티가 팍 날 거란 말이야. 유해진이랑 뭐 유지태 막 이런 그치. 사람들이랑 하는데 그거
연기가 좀 안 되면은 바로 딱 티가 날 건데 음. 근데 저는 의외로 별로 그렇게 크게 네, 그런 쟁쟁한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데도 딱히 연기가 그래도 괜찮다. 그렇습니다. 특히 나는 그 호랑이나 아니면 이제 막 호통칠 때 음. 네이놈 할 네, 때 네, 사실 진짜 이거 요즘 그 연기 안 되는 젊은 네, 배우들이 네, 네. 네이놈 하면 진짜 맞아요. 좀 웃길 것 같거든 되게 그래서 되게. 약간 그 저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던 게 마지막에 이제 그 유해진하고 그 아들이 잡혀가가지고 예. 그 왕이 이제 그 직접 직접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통치는 장면에서는 좀 멋있더라고. 예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좀 우리나라 그런 연기가 좀 아쉬운 배우들의 연기를 볼 때마다 안 되는 거 소리치는 연기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. 특히 약간 미녀 여배우들이라던가 뭐 좀 이렇게 뭐 잘생기고 이쁘다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게 꼭 안 되더라고. 이게 항상 뭐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이 시청자인 내가 그걸 느낄 정도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솔직히. 그거는 그 연기하는 순간 아니 그 뭐 이쁘고 잘생긴 거는 이제 뭐 화보 찍거나 어디 포토 타임 할 때 그때 해야 챙겨야지 연기하는 순간조차도 사실 자기가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건 난 솔직히 그건 좀 연기자로서 그 실격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 순간 그냥 난 그 캐릭터가 되는 건데 거기서조차 사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는 그 증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저는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옛날에 이제 배우들은 차곡차곡 이제 연기 수업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연극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발성에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두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최근에 배우들은 이제 그런 것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 소리 지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아유 어렵죠. 어렵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게 좀 어색한 게 아닌가 싶은 약간 뭐 뇌피셜을 한번 돌려봤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사실 그동안 뭐 TV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단종 맨날 그냥 약간 어린 꼬마 또는 이제 불쌍한 이제 뭐 네. 제가 어릴 때 봤던 막 그 역사 학습 만화도 항상 단종이 되게 어린 아이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는데 여기선 그래도 뭔가 약간 이 단종이 왕위를 안 뺏겼다면은 또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기분을 들게 해주는 네. 그런 느낌을 되게 이 배우가 되게 네. 잘 살려가지고 그래서 네이놈 할 때 그 포스가 다른 중견 배우들의 꿀리지 않았다 밀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그러게 이렇게 주목받을 만하구나 이 젊은 배우가 네.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일단 또 요번에 그 유지태님이 그 한 명의 역할을 하신 것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역사를 배울 때도 그랬고 이제 한 명의 약간 뭔가 칠삭동이라는 별명이 있을 네. 정도로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왜소하고 음. 야비하고 네, 네. 약간 좀 이미지적으로 약간 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약간 좀 그 쬐끔한 놈이 약간 머리만 좋아가지고 약간 잔머리 잘 굴려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야비한 놈 약간 간신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로 보통 많이 나왔단 말이죠 항상 그 뭐 학습 만화도 그렇고 이제 드라마도 그렇게 미남으로 묘사한 적은 별로 없어. 심지어 사실 옛날에 그 이제 저는 어릴 때 그 이덕화 선생님이 하셨던 그 한 명의가도 기억나는데 사실 이덕화 선생님도 뭐 그렇게 원래는 뭐 이제 외모가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못생기게 분장을 했단 말이야. 막 한 명의 역할을 하니까.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나는 유지태가 수장대군인 줄 알았어. 난 세조가 유지태인 줄 알았는데, 근데 한명이라고 그래. 내가 아는 한명에는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,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좀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기록상으로는 한명회가 막 키가 컸다, 그러니까 뭐 기골이 장대했다, 그리고 뭐 되게 외모가 수려했다, 막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영화에서는 이제 그 기록에 따라서 한 명의 이미지를 그렇게 또 유지태님을 캐스팅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이덕화님은 원래도 이제 약간 좀 그 인상이 있으시니까는 네. 좀 세 보이긴 하는데 저는 유지태님이 좀 잘 어울릴까 약간 갸우뚱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렇게 못돼 처먹은 역할을 네. 굉장히 잘 소화하셨다. 그 섬뜩한 네, 역할. 놀랐습니다. 네. 특히나 그 비질란테에서 보여줬던 이 거구의 이런 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여기서도 재현되고 있어서. 네. 그 촬영 시기에 이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그대로 그 벌크업한 몸이 그대로 이어져 한 명회로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한 명의 내가 어릴 때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이미지 유지태는 나무를 수양대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한 명회를 했지라 생각했는데 이제
영화를 본 다음에 찾아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뜬금없는 그 캐스팅은 아니구나. 아하.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뭔가 너는 왕도 아니야라고 이제 그 굴욕을 주는 그 단종에게 그 굴욕을 주는 그 장면 막 죽을 때까지 쳐라 딱 할 때요. 섬뜩한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초반 스토리가 근데 저는 좀 이제 그래 나름대로 좀 어쨌든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것도 저도 야 또 이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유배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되잖아요. 되게 이제 귀양 보내는 장소. 그래서 유배지인데 여기서 이제 안재홍 배우님 네. 이제 감초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해진이 뭔가 그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어디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되게 잘 사는 마을로 갔어. 네. 그래서 아니 대체 이 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거요?라고 하니까는 그 벼슬아치가 이제 유배를 왔는데 그 양반이 유배를 여기로 온 덕에 이 마을이 이렇게 부촌이 되었다. 뭐 이런 설정을 해가지고서 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되게. 그러니까 그 양반이 와서 애들도 가르쳐 주고 막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복권을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주식 투자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귀향을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복권을 할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 뇌물을 받쳐놓고 로비를 해놓으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부활했을 때 덕을 보게 된다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이 마을로 막 보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잘 되었다.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듯이 이제 유배지를 이제 우리 마을을 유배지로 선정하게끔 이제 로비를 막 하면 된다. 이걸 이제 알아와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이게 장항준 감독의 이제 상상력인 건데 네. 이런 거는 약간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예. 네. 저도 사극을 보면서 이런 스토리는 그러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랬지. 그러니까 그 유배를 온 사람의 입장만 생각을 해가지고 유배지가 뭐가 좋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. 이제 그 마을에 원래 어차피 힘들고 가난했던 백성들에게는 그것도 또 그런 기회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구나. 그 초반에 안재홍이랑 이제 유해진이랑 서로 우리 마을이 더 빡센데요. 막 이제 그걸 어필해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이 더 유배지로 적합한 곳입니다라고 네. 이제 어필을 하는 장면이 또 거기서도 이제 그 장희수님이 또 박지현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또 요즘에 안 나오시는 데가 없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휴민트를 얘기하면서 그 베를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유명한 배우들이 그때는 다 조연으로 한 번씩 그냥 스쳐갔던 그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윤종빈 감독님이랑 그 박지현 배우님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제 윤종빈 감독님은 이제 그 한석규 배우님이랑 이렇게 막 같이 오퍼레이터 하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고 근데 심지어 장희순에 이랬는데 박지현님은 나오자마자 하정우한테 대사도 없이 그냥 죽는 역할이었어요. 지금의 이 입지를 생각하면은 와 박지현 나왔는데 한 몇 초 만에 바로 대사 한 마디도 없어. 그냥 들어와서 그 집 뒤지다가 바로 하정우한테 바로 죽는 역할이었어.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옛날에 약간 그 다이하드 2에서 그 액체 인간으로 유명한 그 배우님도 그냥 거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총 맞아 죽는 그 역할이었는데 야 참 배우들의 어떤 이 위치 변화가 참 또 신기하구나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막 서로 이제 막 우리 유배지가 더 좋아요라고 이제 어필하다가 또 마침 거기에 와 있던 한 명애가 딱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그 절벽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한 명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약간 암시를 줬죠. 내가 칼을 들고 오거나 내가 상을 들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후반부를 약간 암시하는 장면이라 가지고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뭐 단종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뭐 기분이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까칠하게 굴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이 어몽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단종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고 뭐 인간미 넘치는 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왕한테 바치는 그 밥상조차도 자기들은 사실 구경도 못하는 그런 이제 호화로운 음식인 건데 왕궁에서 먹던 거보다 훨씬 뭐 하긴 뭐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막 이제 어몽도가 자기가 이 좋은 걸 왜 안 먹나 하면서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이 먹고 막 가서 대신 먹은 다음에 그냥 막 너무 잘 드셨어요 막 이제 거짓말 하다가 막 트름해가지고 들키고 막 이제 그런 장면 나오는데
그 어몽도가 이제 그 왕한테 일갈하는 장면 있잖아. 이제 보면 영화상의 이제 연출로는 막 그 단종이 이제 막 그 절벽에 올라가서 약간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는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막 또 구해내고 또 그 뒤에 또 절벽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올라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막 어몽도가 일갈하는 장면 있잖아요. 네. 우리 같이 힘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뭐 한마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. 자기 그걸 이제 그렇죠. 왕한테 그냥 일갈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때 시대상에 맞지 않는 장면이긴 하지만 지극히 현대적인 이제 장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또 그런 걸로 뭔가 약간 단종의 마음에 또 그거를 한번 또 이렇게 주는 그런 감동 포인트라든가. 그렇죠. 그런 거 감동이고 저는 이 장항준 감독의 개그 스타일을 약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도 그 어몽도 유해진님 그다음에 그 아들내미 가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밥상을 대신 먹었다 왕이 안 먹으니까 네. 이걸 뭐 버리긴 아까우니까는 그걸 다 먹는단 말이죠. 먹고 와가지고 트름을 하면서 이제 들켰어. 조그맣게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들켰는데 거기서 원래 일반적인 코미디면 옆에서 아이 먹었네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뭐라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부산스럽게 표현을 안 하고 그 트름을 해서 약간 들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이주영님이 아 다음엔 내가 갈게 그러는데 그런 약간 소소한 개그가 저는 좋더라고요. 네. 네. 그러니까 다들 눈빛으로 약간 욕을 하는 약간 그런 개그 스타일. 네. 그리고 이제 그 또 단종이 그래도 어쨌든 왕이라고 또 그 위험을 보이는 장면, 그 호랑이를 잡는 장면. 아 멋있었죠. 네. 그래서 호랑이 네 상대는 나다. 그래서 내 이놈 해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서 약간 뭐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저는 그 호랑이가 여기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. CG가 좀 어색해서 근데 이 영화 그렇게 완전 죄선 영화도 아닌데 호랑이 잠깐 처음에 나오고 중간에 이제 두 번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공을 들여도 되지 네.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거 좀 지적받는 장면이지 솔직히 좀 호랑이가 네. 가짜 티가 좀 너무 많이 난다. 그래서 너무 꿀렁꿀렁 그 하는 네. 그 특유의 그 CGT가 좀 많이 나길래 그래서 요건 좀 그래서 아마 작은 화면이나 TV 같은 걸로 봤을 때는 뭐 좀 티가 덜 날 수도 있을 예. 것 같긴 한데 극장의 큰 극장에 이제 큰 화면으로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좀 호랑이가 아 이게 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닌 느낌이 많이 나서 예. 그 호랑이를 잡은 이후에 그래도 또 이제 뭔가 이 왕과 백성들의 그러니까 유배지에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의 이제 관계가 눈에 띄게 이렇게 좋아지면서 네. 이제 단종도 밥을 맛있게 먹게 되고 물론 뭐 사실 이제 실권을 잃은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과 기품이 있는 이 존재가 또 그렇게 애민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네.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훈훈하게 만들어 주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되게 이제 진부한 그 감정일지라도 저도 사실 이 영화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그냥 그 흐름을 잘 따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약간 좀 개그 치다가 중간에 감동하다가 이제 네.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난 좀 약간 이제 불안해지기 근데 이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분명 나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뒤는 이제 분명히 뭔가 비극이 될 텐데 네. 분명 단종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뒷부분에 이게 슬픈 장면이 나오겠구나. 안 나올 수가 없다. 네, 그 생각이 들고.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실제 역사와 이제 그 영화적 연출의 차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금성대군이 나오잖아요. 되게. 네. 이제 그 이준혁님이 맡은 그 금성대군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건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이준혁님은 이상하게 뭔가 항상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뭔가 할 것 같이 나왔다가 카리스마 되게 있는데 꼭 이상하게 별로 하는 거 없이 그냥 퇴장당해 그냥 항상 그저 죽어. 소지섭님하고 그 광장도 그랬고, 네. 그러니까 아니 뭔가 되게 여기서도 되게 그냥 부하들 엄청나게 막 그 대군을 막 이끌고 있어서 막 부하들 되게 엄청나게 많고 막 가만히 말없이 그냥 딱 눈빛만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뭔가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딱히 그 폼 잡은 거에 비해서는 뭐 딱히 하는 게 없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멋있게 나오길래. 네. 이것도 어차피 영화적인 상상력이니까는 그러면 옛날 그 시대의 그 역사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원스 어폰 어 타임인 그 할리우드에서 본 것처럼 진짜로 약간 조져버리는 한 명의 조져버리 약간 이런 걸 나올 수도 있는 건가? 왜냐면 실제로 금성대군이 너무 카리스마 있게 나와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반란 성공하는 줄 알았어 나는. 너무 이 포스면은 바로 단종 보기 시키겠는데 아니 그 생각이 들었는데 보기 되는 건가? 아니 그리고 조금 이게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
너무 카리스마가 있게 연출한 거 치고는 허무하게 제대로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럴 거면 금성대군은 왜 이렇게 폼을 잡았던 건가 대체 나는. 그리고 아니 난 그것도 좀 의아한 게 그렇게 대놓고 지금 유배를 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막 그 병사들을 어둠의 불처럼 거느리고 있기를 대놓고 저게 아무리 뭐 지위가 있던 사람이라도 저렇게 대놓고 지금 저러고 있으면은 당연히. 그리고 여기서도 한명회가 되게 보통이 아니게 묘사가 되는데 저걸 모를 리가 있나 한명회가 저렇게 티를 내고 있는데. 그러니까 한명회가 그 단종만 모니터링하고 있고 금성은 아이 너는 뭐 모르겠고 하면서 뭔가 봐주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자신의 뭐 비밀 거천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수많은 부하들하고 수하들 거느리고 지금 눈에 띄게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? 되게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 되게. 네. 이렇게 티를 나게 이렇게 지금 막 병사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가능한 건가? 이게 유배 왔다는 사람이 이게 되게 가능한 일인가 좀 싶어가지고. 그러니까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후반부에 난 그래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명회가 당연히 나와가지고 내가 니들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았느냐 이렇게 딱 할 때 그냥 나도 그러게 아니, 저렇게 티를 냈는데 뭐 저거를 모를 수가 있어? 나는 이 생각이 들어서. 근데 거기서 막 되게 뭐 금성대군이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다는 게 난 더 좀 어이가 없길래 그래서 그 저렇게 티나게 행동해 놓고서는 저거를 한명회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난 더. 그러니까 쥐두새도 모르게 그리고 뭐 그런 비밀을 뭐랄까 이런 어쨌든 군나를 도모하는 이런 일을 무슨 뭐 동굴이나 좀 이런 데서 모르게 한다라는 네. 설정이면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 대놓고 다 불러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들킬 것 같은데. 그 수많은 인원이 그렇게 쫘라락 무슨 뭐 그 대조직처럼 뭐 형님 약간 이런 것처럼 네.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게.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걔네가 단종한테 이제 그 윤허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서찰을 보냈잖아. 근데 그것도 이제 단종은 아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뭐 내가 또 자꾸.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있죠. 이제 그 세조의 그 무시무시한 그것 때문에 이제 단종이 그냥 약간 좀 포기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왕 하겠다고 뻗팅기면은 자꾸 내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 나가니까는 그냥 아유 그래 그렇게 왕 되고 싶으시면 삼촌 하세요라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제 그냥 그 금성대군이 자꾸만 이제 그렇게 뭔가 좀 그런 걸 얘기를 해도 그냥 아 이 마당에 와서 무슨 그냥 나는 이제 이대로 그냥 살다 죽을란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영화적으로는 이제 그 어몽도의 아들이 그렇게 이제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한명회에게 대놓고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어떤 정말 그러니까 힘을 잃은 왕의 서름을 거기서 제대로 이제 느꼈고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한명회의 그 오만불손한 그 태도 때문에 이 한명회 개새끼 해가지고 이제 그래 내 삼촌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니까 제가 그걸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답신을 그 화살로 딱 쏴서 보냈죠. 근데 저는 영화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 곤장 맞는. 거기서 이제 그 유해진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명한테 계속 사정을 하고 그 눈빛으로 호소를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. 개처럼 빌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한명은 쳐다보고 있고 하지만 단종이 일가를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거기서 오히려 쳐 죽여라고 이제 그 명령을 내리고 하는 대놓고 개무시를 하니까. 그래서 거기서의 그 기싸움이 굉장히 뭔가 좀 쫄깃합니다.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슬프더라고. 되게.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막 단종이 위험 있게 외쳐도 한명에 대해서 네가 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넌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야. 그렇죠. 넌 허수아비일 뿐이야. 딱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는 장면이라서 거기서의 그 단종의 그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근데 또 더 슬픈 게 거기서 유해진이 어몽도가 제발 가세요. 가십시오. 안 가시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.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단종은 도와주려고 온 건데 도움이 못 되니까 그거 너무 슬프고 이 사람과 지금 엄청난 유대를 쌓았는데 그 아들과도 유대를 쌓고 그래도 막 그 아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이 부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힘을 잃은 왕이라서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처지에 대한 그 슬픔이 되게 크게 느껴졌죠. 그 장면에서. 그래서 위험 있게 일가를 하고 뭔가 어떻게 좀 구해주려는 해결을 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. 거기서 이제 한명에는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
그 어몽도조차도 가시라고 막 하면서 이제 그 뒤돌아서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슬픕니다. 네. 노상군이 가지 않는다면 저놈은 100대, 200대 네. 죽을 때까지 맞을 것이오. 딱 하니까 거기서 그냥 사실은 이제 그 한 명의 그 어떤 그 횡포도 이제 그렇지만은 그 어몽도가 가라는 말이 사실은 더 슬프겠죠, 사실은. 네. 너 도움 안 되니까 빨리 가 약간 이렇게 그렇죠. 되는 거니까 따지면은. 왜 왔어? 어, 안 오니만 못해. 네가 오니까 더 일이 더 꼬이잖아. 네. 가버려 약간 이런 그런 기분인 거니까 되게 그게 그렇죠. 더. 예, 예. 그리고 물론 뭐 어몽도도 이제 거기서 급박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네. 한 거예요. 뭐 단종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들의 처지가 힘없는 사람들의 이 처지가 음흠. 힘을 가진 한 명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일반 백성과 실권을 잃은 왕의 슬픔이 두 개가 이제 거기서 공존하는 그 장면이라 그래서 가지고. 그 감독님이 그 전에서 이제 그 백성들과 왕과의 그 유대를 보여주고 그다음 한 명의 그 악독 한 면을 보여주고 이 장면에서 그걸 한 번에 터트리는데 그런 여기서 이제 모든 관객들이 아마 다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 비슷했을 거란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공감을 여기서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가졌었던 제가 좀 별로인 것 같은 게 네. 여기서 많이 저는 회복이 되더라고요. 중후반부에서 좀 많이 진짜 만회가 돼요. 네.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좀 한없이 가벼운 느낌이었고 되게 좀 사극에 좀 이런 개그가 맞는 건가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네. 스무스하게 그 이제 그 감동으로 이제 내가 이제 끌려가는 네, 약간 네, 좀 네. 그런 거라 가지고 맞아요. 네.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다 보고 나면 일부러 감독님이 앞쪽에 좀 오버스럽게 하신 건가? 평범하게 안 하고 뒤쪽을 그럴 위해서 수도 있어요.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빌드업일 수도 있어. 네. 그래서 이제 그 굴욕을 겪은 다음에 이제 단종이 이 안 되겠다, 내가 다시 왕이 돼야겠다 이제 그 생각 들어서 이제 금성대군에게 답장을 했는데, 근데 아니, 그것도 거기서 이제 별 비중도 없는 약간 그 배신 때리는 뭐 그 노비 같은 애가 네. 딱 쓱 바로 딱 가게를 저거 안 되는데 네. 왜 그 금성대군은 왜 이렇게 그 관리를 못한 걸까? 그러게. 생각 들어서. 아니 그 포스만 봐가지고는 절대 그런 거 용납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. 그러니까 금성이 보여주는 그 카리스마에 비해서 네. 일처리가 이거 좀 일처리가 미흡하다. 주도면밀하지가 않다. 네.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휴미트에서 신상영이 했었던 그 말을 저도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네. 아니 그리고 난 그 후반부에 좀 이제 그 연출도 그래서 이제 그 단종이 자기가 직접 이제 걸어서 거기 이제 그 지점으로 합류를 하는 거잖아 따지면은. 그래서 뭐 따지면 원래 그 유배지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뭐 그때는 뭐 지금 같은 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리가 또 사실 맘먹으면 뭐 또 굳이 네. 사람 인적도 없으니까는 뭐 가능하긴 하겠지. 물론 고생스럽겠지만 이제 걸어서 네. 가기가.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실 어몽도가 기어이 가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 번 또 감동 포인트 또 준 다음에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걸어가는데 네.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관객으로서 영화적 연출로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, 아니 어쨌든 지금 어쨌든 이 반란의 핵심은 되게 단종이고, 그러니까 이 VIP가 이 주요 인물이 어쨌든 이 금성대왕과 합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? 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. 너무 그 VIP를 아니 그 부하들을 좀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말을 태워서 오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? 나 근데 아니 그냥 단지만 알아서 걸어서 거기까지 오라고 하는 게 나는 네. 이게 좀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싶어가지고. 예. 왜냐면 중간에 단종 죽을 수도 있고 매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심지어는 네. 어몽도가 안 오면은 왕이 길이 어딘지 어떻게 알게 뭐야. 그때 무슨 뭐 GPS가 있어, 뭐 나침반이 있어. 근데 어몽도가 그나마 뭐 도와주니까 길을 잘 알아서 뭐 안내를 해줬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원래 안 와도 되는 사람이니까 없다라고 치면 혼자 가는 건데 이게 혼자서 왕이 산길을 찾아가지고 구비구비 이게 갈 수가 있는 건가? 어두운 밤의 숲길을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대인이라서 잘 감이 안 오지만 거기에 뭐 전등이 있어요, 뭐가 있어,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. 그치. 솔직히 그냥 일반 그런 지금의 도시 도로도 밤에 그 가로등이 별로 없는 데는 무지하게 깜깜한데 네. 옛날 뭐 그 숲속에 어두운 산속길에 뭐 조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완전 암흑이란 말이야. 근데 그 암흑을 길을 찾아서 간다고? 알아서 걸어서 달빛을 벗삼아. 달빛이 뭐 얼마나 뭐
밝게 비춰주나 그게.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급한데 걸어가지고 도보로 이동하는 네. 건 너무 약간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그 중요한 VIP를 그냥 걸어서 알아서 왕님께서는 알아서 오세요라고 하는 게 나는 이게 계획이 말이 되는 계획인가 좀 싶어가지고 그냥. 그리고 왕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나 왕이다라고 옷을 입고 가면은 금방 들킬 것 같은데 예. 뭔가 그 마을 사람 동네 사람처럼 이렇게 좀 변장을 하든지 예, 허름한 옷을 입고. 좀 입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그 장면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나 같으면 내가 금성대군이면 나는 그 믿을 만한 부하들을 네. 소수 정예 부하들을 보내서 모셔올 것 같거든. 나는 네. 그 걸어오라 하지 말고 모셔올 것 같은데 물론 뭐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 정진훈 그게 합류를 하긴 네. 하는데 근데 너무 늦은 것 같다. 네, 그래서 그치. 그리고 나는 그것도 답답한 게 아니 거기서 단종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그다 뭐 부하들이 너무 늦는데 지금 여기서 더 시간을 끌다가는 안 됩니다. 막 실패합니다. 결단을 내려주십시오. 빨리 가야 됩니다. 막 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. 뭐 금성대군 품 잡은 거 치고는 딱히 계획도 너무 허술한 것 같고 이게 이제 겨우 뭐 거기 합류 시점 만나서 정진훈 만나니까 그때 한명회가 이미 거기서 네.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명회가 그 말 하거든. 뭐 그렇게 일부러 니네를 그 유배지 붙여놨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난 그래서 그리고 저건 사실 반전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막 앞불싸 그렇구나 한명회가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나도 이미 약간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. 저거 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처절한 전투씬 벌어져가지고 이제 또 정진훈도 막 열심히 싸우다가 죽고 네. 근데 나는 이것도 애매한 게 차라리 정진훈은 그래도 뭔가 마지막에 그 자기의 모든 걸 불살라가면서 죽었잖아 싸우면서. 네. 근데 금성대군은 한 것도 없이 그냥 잡혀가지고. 네. 그래서 이럴 거면 이렇게 이준혁 같이 멋있는 이런 느낌을 낼 필요가 있었나? 그 생각이 들어서. 여기서의 금성이 하는 게 없으니까는 그러게 진짜 이준혁 아니라 아무 그냥 배우가 했어도 되는 역할인 건가? 예. 라는 생각도 특별 출연. 네, 스쳐 지나갑니다. 네. 그래서 뭐 병사들 막 가는데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잡혀가지고 바로 실패해서 그냥 사약 받는 장면 나와버리길래 참 이럴 거면 왜 이렇게 폼을 잡았던 건가 좀 애매한 느낌.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아마 많은 한국 관객들의 이제 눈물바다가 될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 영화를 본 다음에 진짜 이랬나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진짜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 영화는 약간 좀 이제 그거를 합쳐놨죠. 네. 그러니까 실제 그 단종의 죽음에 있어서 이제 그 진짜 사약을 받지 않고 그 줄을 자기가 방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, 진짜로. 근데 이제 그 줄을 당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영화에서는 그 실제 기록에서 뭐 어몽도가 그걸 당겼다는 말은 없는데 이제 그 기록과 이제 어몽도를 합쳐놨지 그러니까 네. 영화에서는.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미리 어몽도가 단종이랑 얘기를 해서 나는 당신이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그 설정으로 해가지고. 네. 근데 저도 막 그 유해진님이 이 밧줄을 당길 때 되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락말락 하더라고. 막 되게 슬픈 장면이죠, 되게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이게 좀 너무 자기적인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 역사가 그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. 원래 이제 그 뭐랄까 어쨌든 그 규칙대로 예, 사약을 받든지 아니면 근데 일개 그냥 평민이 올라와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막 예. 하는 거를 이렇게 병사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었나? 뭐 약간 좀 의아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걸 약간 보여주는 게 그 뭐랄까 그 어명을 거기서 전하는 그 사람조차도 울먹거리면서 이제 그 실행을 잘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나 싶었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끈으로 당겨가지고 사역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단종의 원하는 죽음의 방식을 거기서 이제 그대로 쓴 건데 약간 좀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나도 약간 그 장면에서 저 시대에 저런 게 가능할 네. 수가 있나라고 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기록이 그렇게 네.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원하는 대로 죽음에 이르게 해주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어쨌든간에 이제 어쨌든 그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되게 높은 사람의 그 목숨을 끊는 일이 또 그 업을 짊어지기가 사실 아무나 그쵸.
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. 이제 뭐 그런 측면들이 다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닐까.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일부러 약간 이제 어몽도가 액션 까면서 에이 막 하면서 뭐 네. 죄인 하나 죽이지 못해서 뭐 음.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막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음. 일부러 약간 네. 액션 까가지고 이제 음. 자기가 그 역할을 이제 맡게 돼서 근데 그렇죠. 거기서 이제 딱 그 문 밖으로 전하 가실 때가 됐습니다. 아그 음. 울면서 밧줄을 네. 당기면서 가십시다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. 참으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진짜 막 눈물 그러니까 바다가 그런 거를 알고는 있는데 거기서 우는 거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난다. 예. 네.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요번에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좀 왕가 사는 남자를 높이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이 한국 영화의 그 심파를 되게 극혐하잖아요, 되게 극혐하는데 나는 이거는 심파로 안 쳤어 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심파라면 심파라는 심파인데 건데, 예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심파라면 나는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,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심파의 맥락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심파라면 환영이다.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. 이게 저는 요번에 그래서 이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심파랑 감동이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네. 어쨌든 이 영화는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그 심파에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심파든지 내가 이제 납득이 가능하면 이제 괜찮은 건데, 예.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로 일부러 그 감독이 관객을 울리려고 네. 무슨 막 그 뭐 엄마 나오고 무슨 뭐 가족 네. 나오고 뭐 나오고 다 울고 막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막 음악 네. 나오면서 슬프지 니들 울어라 네. 막 이러는 약간 심파를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약간 꺼려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그런 류의 심파가 아니었다. 예, 네. 되게 자연스럽게 음. 마음에서 우러나서 막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심한 뒤쪽에 이제 그 감정을 주저주저를 뭐 얘기를 많이 해. 네.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가십시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울컥하게 그러니까. 만든단 말이죠. 네. 그 유해진님의 그 절규가 네.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. 막 하면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딱 그 문 팍 그 끊어지는 그 거기서 불쌍한 단종.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로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진님 아니면은 맞아요. 이 역할이 소화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. 그리고 또 그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부러 또 그 단종의 시신을 막 되게 사실 죽어서 모욕을 준 거란 말이야. 되게 그치.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네.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는데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거를 이제 어몽도가 수습하면서 네. 많이 차갑지요 하는데 나 거기서 아, 진짜 차갑지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나가지고 사람을 두 번 울린다. 예, 그 가십시다랑 많이 차갑지요 이거 너무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의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뻔하고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 대사가 저는 약간 좀 담백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. 해요. 예, 차갑지요. 네. 저 진짜 되게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기 전까지 그 유해진 배역의 이름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. 솔직히 나는 이제 왜냐면 거기서 이름이 안 나오니까. 예, 난 근데 이제 어릴 때 분명히 그 어몽도란 의인이 단종을 수습해줬다라는 난 그거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유해진이 그 어몽도였구나라고 난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뭐 기록에서도 이제 어몽도란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의를 행했다라는 거 말고는 이 사람에 대한 뭐 어떤 것도 기록에 남아있지 네.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그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그렇죠.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어몽도란 사람이 왕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한 거기 때문에 네. 그렇지 만약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 독립운동가들이나 위인전의 그 한 줄 딱 그냥 그런 것처럼 되게 사람이 너무 평면적이고 그냥 그 입체적이지가 않잖아. 네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원래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초반부 묘사를 보면은 그렇게 막 썩 훌륭한 인물이라 하긴 그렇잖아요. 막 되게 네. 마을 사람들 일 시켜놓고 자기는 막 농땡이 피고 막 이러잖아. 막 되게 네. 물론 그것도 되게 유해진님이니까 되게 코믹하게 묘사를 했지만 되게 막 왜 이렇게 일들을 못해 하면서 막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네. 농땡이 피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적당히 막 사리 사욕도 막 챙기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뒤에 참 그런 의인이 돼가는 약간 과정 네. 그런 거를 되게 잘 묘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저도 이제 요번에 또 이걸 생각해가지고
다시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.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조선 왕조 막 그 역사를 보면서 나도 그 수양대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. 나도 어릴 때 되게.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왕이 되는 과정은 막 그랬는데 뭐 그 뒤에 되게 그래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웠다. 뭐 그러니까 조선의 그 역대 왕들 중에서 꽤 괜찮은 편에 속하는 왕이다라고 막 이제 그렇게 평판은 나와 있었는데 나는 어릴 때도 막 그 막 사육신 막 그 파트나 막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 뒤에 왕이 된 다음에 막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나는 좀 그래도 과연 그걸로 이게 커버 쳐줄 수 있는 건가라는 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. 어릴 때도 나는 되게 내가 초딩 때 그 역사책을 읽으면서도 세존 수양대군은 너무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왕 된 다음에 뭘 했어도 과연 그게 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동기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이걸로 퉁치고 넘어가 줄 수가 있는 건가? 네, 왜냐면 처음에 여기서 단종이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했었던 게 계속 악몽을 꾼단 말이에요. 그 사육신들이 막 성산문도 그렇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피를 토하는 장면. 그래서 왕은 계속 그들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계속 악몽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수양에 대한 평가는 뭔가 좀 재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저도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뭐 공을 세운다 한들 그 과가 덮어질 정도인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도 뭐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뭔가 그게 약간 어떤 업보가 돌아왔던 건지 그 자기 아들도 금방 죽고 세조의 아들도 지가 왕 되겠다고 자기 어린 조카를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떤 그 업보를 받은 것처럼 자기 아들도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고 또 세조도 평생 그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사실 뭐 왕도 그리 오래 하진 못했죠. 그렇게 정말 그 엄청난 일을 벌여가지고 왕이 된 것 치고는 뭐 본인이 그렇게 또 오래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게 진짜 뭔가 어떤 그런 게 돌아온 건가 하늘에 어떤 아니면 그런 일을 자신의 이제 욕망이 있어서 벌였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뭔가 좀 죄책감 같은 걸 안고 살았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 참 그 이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서 세조의 그 무덤에 대한 그 이제 그 막 그 로드뷰 같은 거 거기서 막 별점 테러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. 되게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별점 테러가 막 일어나고 막 욕이 막 달리고 막 이제 단종의 무덤에는 막 되게 사람들이 막 선풀이 달리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참 이 영화가 이렇게 역사를 재조명해주면서 그렇게 아무리 또 세월이 오래 흘러도 어떤 그 자신이 저지른 일은 그게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아무리 몇백 년이 흘러도 또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또 지금 2026년에 이 현대 한국인들이 또 그렇게 그 옛날 왕의 거기에 가서 또 막 나쁜 새끼 막 이렇게 또 다시금 뭔가 또 이게 좀 약간 재미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러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그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뭐 여러모로.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당대에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약간 이른 면이 있고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의 그 격변하는 이 현대사도 나중에 이제 10년, 20년, 50년, 100년 뒤에는 지금과 평가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너무 뭐 어떤 이런 작은 이슈 가지고 서로 뭐 잘났니 못났니 뭐 내가 옳니 네가 하면 서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요즘에 맨날 뭐 극장도 망한다 하고 뭐 한국 영화 위기다 뭐 한국 영화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작품성과 뭐 의미와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둔 영화가 좀 오랜만에 나와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은 보지 말라 그래도 저거 좀 한번 봐야겠는데 싶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거라 작품이 어떻냐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거지 뭐 한국 영화냐 외국 영화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좋은 작품이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이것도 마지님이랑 저랑 한 얘기인데 약간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.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이 영화의 그 성공이란 게 흥행이란 게 개봉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굉장히. 그래서 이게 뭔가 경쟁자가 될 만한 영화가 없으면은 좀 이제 그 무주 공산을 내가 이제 조금만 잘해도
그렇죠. 좀 차지할 그런 게 소지가. 있지. 저는 약간 그 장항준 감독님 여태까지 20년 동안 힘드셨던 거 약간 하늘의 운이 도왔다 이번에 예.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그만큼 또 한국 영화의 그 평균 수준이 많이 좀 이제 하락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잘하니까 이제 바로 네. 이렇게 잘 음. 이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. 그래서 음. 저는 아직까지 이 3월 기준으로 2026년 최고의 한국 영화입니다. 일단 제 기준으로 일단은 이게 최고의 한국 영화다. 뭐 또 남은 9개월을 봐야겠지만.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너무 영화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 저렇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감독님은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약간 이런 거야. 이런 농담 같을 때도 있고 진짜로 슬플 때도 있고 이게 다 지나가는 거야. 이 삶에서 이 우리의 각자 모두가 이런 역할이 있는 거야라고 그냥 하나의 큰 해악처럼 아마 네. 의도는 그런 게 아니셨을까라고 약간 뭐 저도 추측해 봅니다. 네. 그래서 감독님의 그런 의도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켰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의 이런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. 되게 무난하게 네, 재밌게 감동 느끼면서 볼 정도의 딱 그런 정도의 영화라서 음. 저는 이게 그래도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게. 약간 느낌이 뭐 결은 다르지만 그 전에 저는 이제 광해를 보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좀 거기서 받았던 느낌 비스무리하게 맞아요. 네.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. 특히나 그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만약에 그 전에 이제 그 유해진님의 연기가 이렇게 그 넓어지기 전에 그 이범수나 그 이훈식님 같은 약간 예. 그런 식의 캐릭터였었단 말이에요. 처음에는 그 그러니까. 유해진님도 그 배우님들은 그 배우님대로 이제 그런 연기를 하시지만 여기서 그분들 연기라면 또 이런 느낌이 안 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.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유해진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. 그러니까 예. 원래도 대단한 분이신 걸 알고는 있지만 이걸 보고 약간 저는 더 대단하게 느껴졌다. 예, 점점 대배우가 돼가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